오늘도 마감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송동현 대표, 안기선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고 가야 될지 OX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OX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다뤄봤지만 마감 때까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카카오를 넣어봤어요. 정부 규제 철퇴를 맞은 카카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은 일단은 매도하고 가자라는 의견인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자라는 의견인지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두 분의 선택은 X입니다. 아직 반등하기에는,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소법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IT 대기업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핵심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또 내일이면 또 쿼드러플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더 과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것도 일단은 하나의 흐름이 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강하게 또 이 거래 대금이 현재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큰 자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되돌림 현상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의 다른 이제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높고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악재가 지금 발생을 했고 강하게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상의 이유만으로 조금은 회복이 좀 더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카카오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망할 필요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팀장님, 네이버도 같은 의견인가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똑같은 이슈잖아요. 이 종목도 그럼 X를 들어야 될까요, 저희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핀테크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다른 금융사 투자 상품 비교 추천 관련해서 굉장히 금소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의견, X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오늘 수소위크, 수소데이 때문에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간 대표적인 중소형 종목들도 있는데 왜 일진하이솔루션은 그 이후에 재료가 소멸된 것인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까요? 두 분이라면 이때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다음 길 노리시겠어요?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일진하이솔루션은 의견이 나뉘어졌고요. 일단 팀장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수소하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왜 지금 힘을 못 내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9월 7일에 뭐 이제 제외하고는 하락폭이 되게 거센 상황이고요. 뭐 초반에 이제 상장 이슈 그리고 수소 관련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단기 유동성의 공급을 크게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단기 차익 실현 관련된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회사의 이제 가치와 상관없이 이런 신규 상장주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진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이기보다는 또 이제 친환경 관련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물려 계신 분들은 관망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는 무리하게 이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상승 반전에 어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추가 매수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근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송동훈 대표님은 O 의견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수소차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제 수소 관련된 테마 관련된 주는 제가 계속 그 옆전 방송에서 좀 전망을 하기를 우선은 기대감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이 차별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물론 일진하이솔루스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동양 피스톤이라는 이런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된 그 피스톤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듯 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효성 그룹주들 그리고 코오롱 인더, GMB 코리아 이 모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또 일진하이솔루스와는 다르게 차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나누어졌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키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서 이제 현대차 하이드로젠 관련된 기술 행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쪽은 좀 주가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는데 실제로 그 흐름들이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수소 사업 및 환경 사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야 되는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의 시장 성성이 굉장히 큽니다. CAGR이 약 40% 정도 됩니다. 이제 수소가 한 연평균 성장률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기업은 일정 부분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로 매수를 해가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거라는 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선은 최근에 공모에서 상장하기도 했고 당연히 그때는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거의 5일 연속은 아니지만 네. 일단 5일 연속 거의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수소 연료차도 정부 지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기사라든지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하이솔루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자 판단 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OX 들어볼게요. 업황 개선과 함께 또 연기금 매집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롯데정밀화학 계속 보시겠어요? OX로 전해주시죠. 마지막은 또 오로일치가 됐네요. 롯데정밀화학도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 매번 실적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다가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살짝 주저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사에서 나왔듯이 주요 매출 쪽인 이제 에폭시, 부원료의 시황 반등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제 전망을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유통의 한 70%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 이제 트레이딩 사업의 이제 성장성을 이제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이제 크게 본다는 거는 기관의 강한 긍정적인 이제 주목 이슈를 받겠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정유화학 이제 산업에서 수소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가 반영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에폭시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 따라서 O 의견 주셨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 들어봤고요. 그럼 이 특징주 외에 두 분이 직접 꼽은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동쇼가 들어가기 전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팀장님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대표님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변화의 시작 어느 섹터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바이오 쪽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가깝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어느 쪽일지 대충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종목으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종목은 SM과 라파스입니다. 송도현 대표님이 하면 라파스가 또 생각이 나고 ST팜도 생각이 나는데 라파스 최근에 주가 변동이 좀 커서 네. 안 그래도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 이제 고점 대비 35% 정도 현재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 회사의 좀 주요한 포인트를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현재 AB온이 상장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이 AB온은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 기업인데 이 라파스가 이 AB온과 함께 이 DNA 코로나 백신을 이제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현재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B온 이전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금 도표 보시면 라파스 매출과 이익 전망이 현재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이 라이알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134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2년은 252억, 2023년은 약 410억. 그래서 이제 130% 성장률,
78% 성장률, 63% 성장률이 나와서 3년 평균을 해보면 약 90%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3년간 이제 CAGR이 약 9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굉장히 높은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런 가치를 지닌 것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의심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코박테리아를 이제 전환시켜서 그 백신을 만드는 등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주목을 현재 받는 것이 또 mRNA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제형 변화 마이크로 니드를 적용한 그런 기술도 공동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그 기사 흐름들이 이제 좀 나와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어떤 이슈가 있냐면 또 이 사조 그룹이 이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청구를 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라파스도 얼마 전에 이 소액 주주들이 좀 연합을 해서 이제 주주 서한이라는 것을 발송을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이제 소액 주주 투자자분들이 자신의 어떤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저는 좋은 선례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회사와 소통이 되면서 또 좋은 그런 주주와의 연대와 함께 좋은 주가 형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35%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로도 적합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제가 주가를 매출액을 보면서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2021년 영업이익 134억에다가 그다음에 포워드 PR을 한 60배 정도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90%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만 원의 주가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타겟팅 프라이스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총 주식수 820만 주를 나누게 되면 약 1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현재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청소년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될 전망인데 이 무통증 주사라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이 적용 확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파스 목표 주가 10만 원, 네. 순저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 안에서 SM을 골랐어요. 그 많은 엔터주 안에서도 SM을 왜 골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터 종목 중에 이제 최선호주라고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6일, 7일 이어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일상 생활로 이제 회복하는 방향을 그런 내용을 기사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 종목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큰 이슈가 이제 중국 규제를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상 처음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니고요. 2016년 저희가 이제 사드 배치 이런 이슈 때 보복의 입장으로 이제 한류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이런 음반 판매량 수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비중은 한 6% 미만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런 3분기 음반 판매량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명되는 그런 시점을 고려를 해야 정확히 이 규제에 관해서 영향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2분기 앨범 판매가 이제 호조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이제 뚜렷할 것으로 이제 전망 볼 수 있겠고요. 앨범 판매량은 이제 엔터 4곡 가운데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고요. 그룹 NCT가 50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올렸고요. 상반기 전체 앨범 판매량 900만 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연간 판매량인 905만 장이라는 수치를 이제 2개 분기 만에 달성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런 연간 실적 추정치는 더 상향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NCT뿐만 아니라 엑소나 글로벌 팬덤이 강력한 그룹들이 회사 내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엔터주 연관성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트렌드와 이런 상황을 시대를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가 IP, 즉 지식 재산권이 이제 필수라는 점에서 엔터 업종이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에서 이제 6만 원 중반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8만 3천 원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1,2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2,000원, 순저가는 61,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SM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장 마감 얼마 안 남았는데 카카오 네이버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정리 어떻게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약 4,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에도 1,800억 정도로 이제 매도세가 다소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매도세를 부르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투심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를 본다면 그래도 이 장에서도 살아남은 그 섹터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 소재 쪽이 또 실적 기대감에 계속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위크 관련해서 이 관련한 일부 수소차, 제가 앞서서 조금 언급드렸지만은 일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철강인데요. 이 국내 건설 수요가 매우 견조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봉현강에 대한 이익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 쪽은 철강석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향후 수요는 튼튼하다는 점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 철강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국제강 같이 이런 제강 업종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로 반도체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또 반도체 쪽은 성장성이 좋지만은 또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평가에 대한 부각이 불거지면서 대형 반도체주 위주로의 좀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 이슈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이제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이제 예상돼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제 경기 상황 지표를 종합해 주는 그런 걸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연준이 어떻게 보면 9월에 FOMC 이전에 이런 경기 판단 자료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금리 정책 논의 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이제 보일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